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미국 연준도 연일 계속된 인플레 압력으로 기존의 2023년으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앞당겨서 2022년에 세 차례 인상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영국 또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그간 많은 프리미엄을 받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고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덜하고 배당률이 높은 통신, 금융, 음식료 같은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투자 전략과 관련된 리포트나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말에는 어느 섹터에 투자했다가 2022년 초에는 어느 섹터로 로테이션을 해야 하고 내년 주도주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각자 투자 철학에 따라서 취하는 전략이 다를 겁니다. 모멘텀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주도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것이고, 박앤헌터들은 소외된 섹터가 어딘지, 올해의 소외가 내년의 기저로 나타날 섹터가 어딘지 찾고 있을 것이고요. 인베스터들은 내가 가진 회사의 강점이 여전히 날카로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각종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나 카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이 시시각각으로 전달이 됩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작년만큼 신속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나 리포트, 의견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그냥 투자 포지션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투자자들 평균 수익이 1.8%에 불과한데 전체 평균 회전율은 500%가 넘더라고요. 어디 리포트 하나 나오면 10%씩 막 순식간에 오르기도 하고, 어디 텔레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잘 보지도 않고 일단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자기 철학을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과연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만 예를 들어도 그래요. 갑자기 반등하니까 여러 기관에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좋다, 반도체 다운턴은 생각보다 약할 것 같다고 막 나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기관에서 반도체 사이클은 부풀려진 수요로 가려진 면이 있고 다운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에 추세선으로 평균 회귀하면서 날카로운 하락을 예상한다고 갑자기 나왔어요. 공교롭게 미국 반도체 섹터가 박살나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철학 없이 그냥 반도체 오르고 여러 인플루언서나 텔레, 블로그 이런 데서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매수했던 단순한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 흔들릴 겁니다. 10년을 이어갈 투자인데 10분만 주가가 흔들려도 마음속에서 10번 이상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자기가 인베스터라면 투자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에서 사실 중요한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핵심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의 기준,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의 기준이 참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줘요.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지속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부를 만들어 주는지 엄청나게 강력한 기준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뻔한 말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뻔한 말이 볼 때마다 뻔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을 함께 나눠볼게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고 있는지, 내가 이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버핏은 2005년 1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단지 몇 개의 비즈니스만 필요할 뿐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몇 개의 비즈니스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비즈니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안다는 의미는 당신이 그 비즈니스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잘 알아야 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제 생각에 투자자로서 모든 고민과 확신의 시작은 이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 투자자라 나중엔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10년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최소한 5년이라든지 아니면 3년이라도 미래를 상상해 보려면 내가 투자하려는 비즈니스가 그만큼 단순하고 내가 직관적으로 그 회사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비즈니스의 힘이 강력한 위대한 기업이어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미래 기업의 수익성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핏도 명확히 말하는데 과거는 오직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기업의 혜자와 강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비즈니스가 가진 힘을 통해 미래를 상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의 힘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높은 효율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재투자하는 능력, 그리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하는 좋은 경영진,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창출하고 재투자하는 능력이야말로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효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본업 경쟁 강도에 따라서는 미래에 그저 그런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성장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 버핏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잘 아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잘 아는 비즈니스가 몇 개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잘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은 그 회사가 강력하고 위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질 때 수월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강력하고 좋은 비즈니스의 특징은 높은 효율로 그 현금을 지속 창출하는 능력과 이를 높은 효율로 재투자하는 능력, 그리고 주주에게 공정하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자,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을 쭉 보고 과연 저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시야가 짧으니까 최소 한 3에서 5년 동안 전부 충족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기업일수록 이런 판단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간단한 사업,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파악하려면 사업 구조가 간단해야 그 파악이 유리하고 우리한테 쉽겠죠. 그리고 사업 구조가 단순해야 기업 간 경쟁 강도와 기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야 그 시장의 승리자이자 지배자가 누군지 파악이 가능해요. 여기서 간단한 사업과 쉬운 사업을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간단한 사업이라고 그냥 붕어빵 찍듯이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핏은 경쟁자에게도 쉬운 사업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라고 그 비즈니스가 천하거나 저평가당할 이유가 없어요. 복잡하다고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쉬워도 비즈니스 자체는 해자가 겹겹이 둘러싸여져서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안전마진으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퍼가 낮고 PBR이 낮아서 아주 저렴한 주식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찰리 먼거가 그 의미를 분명히 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마진은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저런 겹겹이 둘러싸인 해자가 안전마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퍼나 PBR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 회사의 해자의 가치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캐치하고 적정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그게 안전마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이어지는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간단한 사업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현금을 높은 효율로 창출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을 뜻하거든요. 이익을 내기 위해 그 현금이 그대로 다시 설비 투자에 몽땅 때려 박힌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해자가 높고 구조가 간단하고 거기에 비용이 비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수록 효율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인 재투자를 생각하면 특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투자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배당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이 물론 창출한 현금을 높은 효율로 재투자하고 효율이 높지 못하면 배당하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런 판단은 대부분이 경영자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뛰어난 경영자가 있는 기업을 찾았다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위임하고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환원된 현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우리 자체 포트폴리오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채도 많지 않은데 ROE가 40%에 달하는 아주 효율적인 A라는 기업이 저평가됐을 때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때 기준 배당률이 한 8% 정도였다고 해볼게요.
이 기업이 버는 현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한다면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40%란 효율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라면 배당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고, 최초 투자자는 본인 평단가 대비 배당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어느 정도 유지할 때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배당을 받은 것으로 그 기업에 그대로 재투자하자니 이미 시장에서 재평가받아서 투입하는 새로운 돈 대비해서는 효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초 선택이 좋았다고 해도 배당으로 받는 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배당 준 회사에 그대로 재투자를 하기보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자본 배분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좋은 경영진이 있는 회사가 어딘지 끊임없이 찾아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선시킨 자기 자신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은 분명히 나중에 그 기업의 효율성과 합쳐져서 큰 격차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영자인데요. 경영자가 엄청 중요해요. 버핏이 엄청 강조를 했죠. 근데 피터 린치의 경우를 보자면 린치는 월가의 영웅에서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고 했을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즉 해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냥 언뜻 보면 뭔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연결된 얘기인데, 결국 이런 해자를 장기간 유지, 강화시키면서 내가 상상한 기업의 5년 후, 10년 후 모습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바로 경영자거든요. 버핏은 성을 둘러싼 해자에 지속적으로 악어, 상어들을 풀면서 해자를 강화시키길 원하고 그래줄 사람이 경영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술로 말한다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환경과 캔버스나 돈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림을 그리는 건 경영진이라고요. 재투자나 그 배당 판단을 생각해봐도 경영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BM이 경영진에 우선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BM도 강력함을 유지하려면 좋은 경영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조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책으로만 보던 장기 투자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실 한국에도 ROE가 훌륭한 기업들은 많습니다. 다만 경영진이 주주를 옳게 대우하는 기업을 쉽게 찾기 힘들 뿐이죠. 장기 동행의 조건은 효율도 있겠지만 경영진이 개인 주주를 병신 취급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의 색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2022년이 되면 달라질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버핏이 말한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내 포트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저런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고 그 기업이 강력하고 내가 이를 매수하기 위해 바보 같은 돈을 지불하지만 않았다면 너무 자잘한 소음들에 우리가 걱정하면서 휘둘릴 이유가 없겠죠. 주말에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